안녕하세요. 건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30일입니다. 내일이면은 12월달, 올해도 이제 한 달 빚기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옆에다가 이제 올려놨습니다. 너무 화면에 밋밋하고 그래서 이제 올려놨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화,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 이런 걸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제가 뭐 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 재미나지요. 저도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고 취직 시험도 엄청나게 많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 취직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이제 웃지 못할 일도 많이 생겨요. 생깁니다. 제가 이제 1차 시험에 이제 필기 시험으로 합격했는데, 면접 시험을 이제 보는데,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가져간 그 서류가 없어졌습니다. 없어가지고 제출을 못하고, 뭐, 서류가 없었는데, 면접관이 다음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차 시험에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가져갔는데, 어디에서 빠졌는지 몰라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차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인데, 그것도 이제 제 혼자 간 게 아니라 마누라하고 같이 이제 갔는데 마누라하고 같이 갔는데, 혼자 갔으면은 뭐 좀 덜 하겠는데, 2차 시험에 그 서류를 제대로 제출을 못하고 잃어먹어가지고 우왕좌왕 해가지고 결국은 2차 시험에서 탈락을 하는 그런 이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 뭐 좋은 데 가려고 여기저기 시험을 엄청나게 봤습니다.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우체국에도 근무했다고 그랬잖아요. 우체국에다가 이제 근무를 했는데, 우체국에서 이제 집배원도 근무하고, 뭐 우체부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했습니다. 해봤습니다. 뭐. 해봤는데 사실상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전부 다 걸어서 이제 다녀야 합니다. 요즘에는 뭐 오토바이가 있다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집배원 우체부는 전부 다 발품으로 팔아서 걸어 다닙니다. 그나마 고참들은 이제 자전거가 나오고, 기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같은 거 닦고 조이고 관리를 잘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이제 자전거 보관소에 그런 식으로 이제 팻말을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구분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편지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주소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를 생각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우체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코스를 딱 생각을 해가지고 편지를 순서대로, 요 집 옆에는 이 집이 편지를 가져주면 가깝구나 해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가는 길대로 순서대로 편지를 딱 이렇게 이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렬해가지고 딱 싸가지고 갑니다. 소포도 이제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우체부 가방을 메고, 그렇게 이제
나가요. 그것도 이제 시내 같은 데는 좀 배달하기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골이 많잖아요. 그 강원도 산골이 많기 때문에 아주 멀리 우체국에서 거의 8km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곳곳에 집 하나가 딱 사는 집도 있어요. 그런 집은 이제 주로 이제 편지로 연락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배달하기가 상당히 이제 우체부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은 힘들거든요. 내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우체국에 이제 근무할 때는 강원도 정선군이라고 강원도 정선군이라고 그러면 아주 산골입니다. 정선군 그 사북읍 읍에 이제 우체국에서 근무했습니다. 사북읍 사움 우체국, 지금은 사움 우체국이 없어지고 그 통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근무했는데 거기가 사북 탄광이가 있습니다. 그 화절령이라는 그 산 고개, 화절령이라는 그 산 고개에 사북 탄광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히 그 탄가루가 날리고 완전히 그 동네가 전부 다 새까맣습니다. 탄가루에. 그 사무우체국에서 우체부 생활을 했습니다. 우체부 생활을 많이 하지 않고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거는 아니다 해서 퇴직을 하고 이제 다른 데 이제 시험을 봐서 다른 데 또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체부 생활을 했는데 제가 몸이 워낙 아파가지고 그때는 또 일단 구분해가지고 편지는 이제 가방에다가 메고 이제 나왔습니다. 다른 우체부한테 몸이 아프면 병가를 내고 대신 다른 사람을 시키면 되지만은 그러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메고 나와가지고 마누라를 시켰어요. 그 시내는 이제 가까운 데는 제가 배달을 다 하고 저기 먼데 저 화절령을 넘어서 저 탄광을 지나서 그 탄광을 지나가지고 그 화절령을 지나면은 간첩이 나왔던 그 산골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가 못 가고 저 탄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얻어 타고 다니고 그래요. 우체부가 이제 그 탄을 싣고 다니는 트럭 운전사 있는데 인사를 하고 좀 태워달라고 그러면 태워줍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걸 공짜로 타고 이제 가서 거기에서 지나가면 그것도 학교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그 산골에 있는 그 자제분들이 학교에 나와 있으면 그 학교 들어가가지고 저 밑에까지 안 내려갔대요. 거기서 학교 다니는 그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 자제분이 왔느냐고 그러면 여기 지금 학교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줄 수도 있고 오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집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이름이 그 세대주 이름이 김사진입니다. 김사진. 제가 우체부고 할 때는 이동하라는 지원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근무를 하고 그 우체국장이 이제 박창엽 우체국장이고 그래가지고 이동하고 이제 같이 근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탄광이기 때문에 우체부가 이제 걸어서 가야 돼요. 왕복 8km입니다. 그리고 탄이 날려서 그 동네가 새카매요. 이제 가다가 보면은 그 화절령 그 탄광 부근에는 광부들이 거기 많이 모이기 때문에 뭐 식당이라든가 가게는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점심을 먹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처음에 이제 발령을 나면은 좋은 자리를 안 줘요. 이제 자기가 담당 구역이 있어가지고, 고참들이 이제 좀 쉬운데, 그 시내 부근, 거기가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읍 이제 읍내만 이제 고참들은 배달을 하고, 이제 동네, 화절령 뭐 직동리라든가 그런 데는 이제 외진 곳은 이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신규 이제 우체부들이 주로 가요. 그거는 집이 몇 개 이제 배달할 지역은 몇 군데 없지만은 거리가 멀거든요. 그 사북읍 같은 시내는 편지는 많지만은 그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코스만 잘 알면은 뭐 한낮일 정도면 끝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처음에 발령받으면은 그 오지 그런데 이제 담당 구역을 배정합니다. 거기는 이제 편지가 몇 건 되지는 않아요.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지역을 바꿔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달 사고도 많이 나요. 우체부가 정말 너무 멀어가지고 가지도 않고 이제 배달을 안 하는 경우도 이제 가끔 생깁니다. 그게 이제 배달 사고라고 하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그 집 하나 보고 갔다 온다는 게 늘상 그 편지는 또 자주 옵니다. 원래 그 거리가 머니까 옛날에는 그 자동차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저 그 소식을 전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연락하는 것은 편지밖에 없으니까 편지는 자주 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같은 경우면은 우선 등기는 먼저 배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 편지도 배달하는. 그래서 이제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래야 1년을 이제 근무를 해봤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맨날 걸어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체부들을 참 30-40년 동안 근무를 한다는 게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건 완전 노동이에요.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걸어 다니는 게 완전 중노동이에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는 사무실에서 편때만 갔다 하다가 8시간 근무 채우고 퇴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은 그 집배원이라든가 우체부는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중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우체부 가방을 메고 소포가 있으면은 소포를 또 같이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체부들이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 개한테 많이 물립니다. 저도 개한테 물렸어요. 직원 중에는 개한테 물려가지고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개가 미친 개한테 물리면은 사람도 미친 병이 걸립니다. 이제 공동 전염병이라고 하지요. 그 미친 병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걸리는 병을 갖다가 인수 공동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미친 개인데 물려가지고 그 직원이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개한테 물렸지만은 그래도 그 개가 미친 개가 아니어서 피는 났지만은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런 웃지 못할 그 사연이 있습니다. 우체부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좋은 일도 있어요. 뭐 너무 산골 같은데 몸이 아파가지고 약을 사 먹지 못하니까 우체부한테 약을 좀 그 시내 나가면은 좀 사다 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을 사다 갖다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편지가 왔는데 편지를 배달하면 나는 지금의 그 한글도 모르고 까막눈이다. 그러니까 좀 읽어다 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밥 좀 먹고 가라 해서 음식을 또 대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나와가지고 다른 또 직장에 응시를 해가지고 또 시험을 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근무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면사무소에서 면서기도 해보고 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직장을 갖게 된 경우에는 서울 지하철 공사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그때가 제가 나이가 32살인가? 그때가 나이도 많고 이제 공무원 시험 볼 나이는 이제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 직장이다 해서 이제 서울 지하철 공사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정퇴직은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이 직장도 좀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적성에 맞는지 아니면 좋은 직장인지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를 근무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6개월 뭐 1년도 못 채우고 이제 사표를 내고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까 마누라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당신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남들은 직장을 이제 직장 들어가기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사표 내고 나오고 들어갔다가 사표 내고 나오고 하니까 나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렇게 얘기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은 뭐 참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면서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직장에는 면서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체부도 해보고, 뭐 지하철도 해보고, 은행에도 근무해보고, 뭐 여러 군데 농업기술센터에도 근무해보고, 뭐 여러 군데를 해봤습니다. 시험 봐놓고 아예 그 발령이 났는데도 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때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우등생이라 취직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는 너무 쉬워가지고 누워서 떡 먹기로 이제 합격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사람이 방자하고 신중성이 없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집배원 같은 경우, 우체부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봉급은 뭐 꽤 많습니다. 사무직이나 뭐 기능직이나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근무를 해가지고 이제 잘 알지요.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이라는 게 말단직입니다. 말단직이 여기에 뭐 그래서 이제 근무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면석이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참 면석이라 하면은 그래도 아유 제가 학교 다니니까 면사무소 면석이라네 이런 얘기 합니다. 그 대부분 면석이들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면석이를 하면서 농사도 짓고
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대부분 면적이라는 게 면단이라는 게 전부 다 농촌입니다. 대부분 농촌이기 때문에 그 농촌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면석이 한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면은 휴일날이나 뭐 이런 날에 이제 직장에 안 나올 때는 농사를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도 면석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다 남들이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면석이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시험을 보라고 담임 선생님이 원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각 학교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한 3학년 졸업생들의 취직시험을 보라고 원서를 아마 각 학교에다가 이제 배포를 한가 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가져왔더라고요. 가져와가지고 시험 볼 사람을 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봤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게 됐지요. 사실상. 그때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다고 그래도 뭐 그렇게 썩 기분이 뭐 날아갈 같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뭐 내가 이 정도 공부했는데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합격을 못할까, 이 정도 갖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법고시나 그다음에 행정고시나 이런 데를 이제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법률이라든가 행정 이런 계통을 이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게 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제가도 사법고시 시험도 응시해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고시 시험도 응시해봤고 모든 시험이라는 거는 다 응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이제 시험을 많이 이제 보고 공부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에도 뭐 공부를 합니다. 수시로 공부를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보다 이제 상식이 많이 늘고 아는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면석이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도 직장이 있어야지 장가를 간다. 그래서 이제 신부를 골라가서 장가를 이제 가게 됐죠. 저희가 이제 강릉에 옛날에는 예식장이라는 게 강릉 시내의 가장 큰 예식장이 덕성 예식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명동극장, 시민회관, 그다음에 강릉 시민회관, 명동극장, 그다음에 신영균 극장이라고 있습니다. 신영극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배우 신영균 배우 지금 살고 계시지만은 신영균 씨가 아마 극장을 가지고 소유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강릉의 명동극장, 강릉 시민극장, 그다음에 신영극장 그렇게 있었는데 그 부근에 이제 덕성 예식장이라고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공무원이 됐는데 어머니는 뭐 발령을 받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남으니까 빨리 장가를 가야 되겠다. 누나들이 그래서 중매를 해가지고 이제 장가를 가게 되는데 신부는 이제 선을 두 사람을 봤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에 넘어서 평창인가 대관령을 넘어서 평창 어디에 거기에서 이제 신부가 하나 이제 중매가 들어와서 알게 됐고 또 강릉 시내에 이제 있는 또 신부가 하나 있다 해서
거기에도 보고 두 군데를 이제 봤습니다. 이제 뭐 두 군데 한꺼번에 버린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그 대관령 넘어 있는 그 평창에 있는 신부를 봤습니다. 그때 선을 보니까 선을 보고 다음에 또 만나자 했는데 이제 다음에 만나는 날 그날에 눈이 왕창 왔습니다. 그때 강원도에 눈이 한 번씩 오면은 1m 이상 2m 가까이 오거든요. 그래서 교통투절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이것은 하늘이 인연이 되지 않으니까 눈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막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또 중매쟁이가 들어왔는데 여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봐라. 평창에 있는 여자는 그 보는 날에 그래도 눈이 많이 와서 교통투절로 차가 막혀서 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너하고 인연이 맞지 않는가 보다. 그러니까 중매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 그거 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본 여자를 이제 보면서 제가 결정을 하게 됐죠. 나 평창에 본 여자는 눈이 다 녹은 다음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제가 뭐 두 번째 본 여자하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마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어지는 형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평창에 있는 여자하고는 이제 헤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만난 여자하고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평창에 있는 여자 처음에 만났을 때, 그 평창으로, 평창에 직장이 있다 하더라고. 거기서 직장이 있어서 가서, 며칠 날 뭐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되지. 강신에 뭐 어디 친척이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오빠하고 왔던데, 오빠가 그래도 눈이 올지 모르니까 강신에서 저기 친척이 있다가, 만나자는 날에 만나라. 평창에 갔다가 또 눈이 많이 오면 교통이 막혀서 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는 뭐 처음에 만났을 때도 뭐, 좋으니까 아주 결정해라. 자기 여동생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여자는 결정도 못하고, 뭐 어디 가자고 해도 뭐, 따라오지도 않고 민가 긴가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더 만나가지고 뭐 보고 뭐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빠는 말대로 괜찮으니까 당장 여기서 오늘 처음에 만났으니까 화끈하게 결정을 해라. 했으면은 이제 결혼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결혼했습니다. 뭐 학교 다니면서 뭐 연애라는 건 못 해봤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개방된 사회가 아니고 옛날에는 학교만 다니고 농촌에 다니고 이러니까 여자 눈길도 한번 마주 쳐보지도 못하고 손도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여자하고는 대화도 못 해봤잖아요. 뭐 남녀 공학 학교를 다니지 그런 학교를 안 다니니까 여자하고 만날 기회가 없죠. 단지 이제 여자라는 거는 집에 어머니하고 누나들 뿐이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같이면은 뭐 전부 다 뭐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여자친구도 있고 뭐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는 정말로 그 나이가 차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된 남녀도 애인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애인이 없어요. 그 당시는 애인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요즘처럼 뭐 그렇게 뭐 휴대폰이라든가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뭐 채팅 프로그램이 있어서 만난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만날 기회라는 게 단지 이제 뭐
동창회를 한다, 뭐 계모임을 한다, 뭐 아니면 동네 남자 여자가 지나가다가 옷깃이 스쳐가지고 서로 눈이 맞았다. 그렇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만나는 것이 옛날에는 대부분의 이제 만나는 과정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통신이라든가 인터넷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런 인터넷을 통한 통신을 통해 가지고 인연이 되는 그런 것은 없었지요. 대개 보면은 이제 남자 여자가 눈이 맞는 거는 아랫집, 윗집, 그 다음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동네 이제 물동이 이고 가고 총각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눈이 맞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옛날에도 혼자 사는 가부들도 많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한번 결혼을 하면은 이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혼하는 게 없어요. 거의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요새처럼 이렇게 이혼이 많은 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창피한 꼴이라 해서 이 동네에서 못 사니까 떠나라. 이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한번 시집을 가면 그 집에 가서 뼈를 묻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마음이 좋고 나쁘든 간에 무조건 맞추어서 살라고 하지 떠날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죽어가지고 이제 혼자 가부가 이제 덜어 생깁니다. 이제 가부가 생기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남편이 농사를 많이 짓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고 여자 혼자 가부가 남으면은 그 땅은 많은데 그거 다 혼자 지을 수 있나요? 여자 힘으로 짓지를 못하잖아요. 아들, 딸도 뭐 어리고 그러면은 혼자서 이제 집 부근에 뭐 밭이라든가 조그만 한 거는 좀 상추라든가 푸성기 먹으려고 재배는 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농토가 꽤 큰 게 있거든요. 몇천 평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남편이 갑자기 젊어서 죽으면은 완전 청산가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그 동네에 농사 잘 짓는 젊은 남자한테 지어가지고 나누어서 먹자. 그걸 갖다가 반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1000평을 이제 내가 여자 혼자 사니까 그걸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동네 남자 있는데 그 1000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쌀이 10가마니 나오면은 우리 5가마니 먹고 그 남자가 5가마니 먹고 그래 반반씩 나눠가지고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소작을 시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남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연애가 붙어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개 보면은 이제 그 동네 남자한테 이제 땅을 이제 소작을 주면서 그 농사 짓는데 관해서 무슨 얘기할 일이 있으니까 잠깐 집에 들려서 며칠 날 갈 테니까 집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 여자 집에 갑니다. 여자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불륜 사건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원래 그 마누라가 있죠. 마누라가 있는 남자든 없는 남자든 간에 그 동네에서 땅을 여자 혼자 있으니까 땅을 짓지 못하니까 소작을 준다고 그러면 좋아해가지고 서로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무슨 그 농사 짓는 이야기 이런 거 이제 그 집으로 찾아가지고 그 일로 이제 좀 얘기를 좀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며칠 날 갈 테니까 얘기 좀 하자고 이러면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밥도 챙겨서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거기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불륜이 이제 생깁니다.
저도 그 농촌에서 살면서 불륜 사건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륜 사건이 나가지고 동네에 원래 그 남자들이라는 게 그 바람을 피우면은 자기가 남자 뭐 큰 행세를 한 것처럼 술 한잔 먹으면은 그런 얘기장단을 또 자랑을 합니다. 그래가서 막걸리나 농사 지으면서 막걸리나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 입에서 이제 뭐 바람 피운 얘기가 하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 입을 통해 가지고 그 남자의 마누라 한 대까지 이제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마누라가 이제 쫓아와요. 우리 남편을 너가 말이 꼬리를 쳐가지고 부부잠자리를 했다며. 부부잠자리가 아니라 내가 우리 남편을 꼬리 쳐가지고 무슨 짓을 했다고 하는데 네가 먼저 꼬리를 쳤지. 우리 남편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먼저 꼬리 쳤다고 하던데. 우리 남편이 그 자기 친구들한테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너가 먼저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얘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호롱불을 끄면서 치마를 훌렁 이제 뒤로 젖히면서 벌떡 나가 잡혀졌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랑이 이제 여자가 그렇게 하는데 남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나. 너가 꼬리를 먼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사하게 남자를 꼬시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머리채를 이제 잡고 싸움이 납니다. 대개 보면은 여자들이 물동이 이고 와가지고 우물가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제 집에 직접 찾아가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댁내가 이제 아침에 보면은 물동이 이러 이제 우물가에 옵니다. 그때를 기다려가지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동이가 뭐 깨지고 거기서 큰 소리가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옛날에는 한 동네 우물에 동네가 전부 다 그 우물 한 개를 갖다가 물을 길러서 전부 다 먹고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서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이 붙은 겁니다. 머리채를 붙들고 그냥 뒤엉켜서 싸움하고 난리치고 하니까 큰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구경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당장 이사를 가라. 저 미친년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게 동네 무슨 망신이냐. 당장 내일이라도 이 동네 살 사람이 아니다. 창피해서 이 동네가 우리 동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당장 내일 이사를 가라 이러면서 옛날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천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은 그대로 따라야 하고 그랬던 시대고 그때는 높은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던 시대고 위계의 질서가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동네방네 그게 항상 쌓여 나가지고 나를 쳤어요. 난 그래서 어머니 보고 왜 저렇게 우물가에서 동이를 막 내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저 여자가 저렇게 싸움을 해요. 물어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소작을 준 남자하고 혼자 사는 갑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남편 마누라가 이제 따지고 싸움이 났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불륜 사건이 그런 식으로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는 것도 남자 여자 연애하는 것도 극히 드뭅니다. 옛날에는 연애를 한다고 해도 동네 이제 처녀총각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만나지.
우리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채팅 앱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개 보면은 수총각, 수처녀들이라고 봅니다. 거의 한 90% 이상은 수총각, 수처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애를 안 해요. 연애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연애할 수도 없고, 왜냐? 그때만 해도 도덕성을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은 집안에 큰 망신이 일어나고 그 집안은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가서 동네를 떠나야 합니다. 그 정도의 그 수치를 느끼고 도덕성을 강조하던 사회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녀들은 특히 남자 여자를 만나지 말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처녀 단속, 총각 단속을 철저히 하는 시대입니다. 성결을 지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때는 인성교육이고 도덕성이 강하고 유교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연애하는 것은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대부분 수총각, 수처녀가 처음에 대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